얼마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콩.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콩보다 밥을 주식으로 하죠. 밥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 밥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밥은 예전에는 쌀이라는 거는 이게 돈하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미신에 대한 강의도 해봤지만, 미신이라고 할 때 이때 쌀을 받쳐놓는다. 쌀을 받쳐놓고 내 정성을 다하는 거. 이때 쌀이라는 거는 이 돈을 의미하지만, 이 돈이라는 걸 떠나서 이 쌀이라는 건 결국 내 목숨을 얘기한다. 목숨을. 그래, 우리의 이 목숨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우리 예전에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에서는 절에 가도 쌀을 들고 가고, 무당집에 가도 쌀을 들고 가고, 쌀을 바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쌀을 바쳐놓고 내 정성을 바치고. 근데 쌀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래서 내 목숨을 맡긴다는 의미가, 이게 그 쌀을 바쳐놓고 믿는 신앙이라고 해서 미신이라고 하는데, 이 미신이라는 말이 지금 와전이 돼서 뭐 미혹한다, 뭐 삿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무당만이 쌀을 바쳐놓고 진실을 말해주는 어떤 종교인,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지금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위선자들이야.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종교의 허상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할 것이고, 오늘은 제가 또 강의를 한번 시작하면은 동서남북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옆길을 좀 빠지려고 하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 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이 콩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떡에도 콩을 많이 썩잖아요. 콩을.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서리태라고 하죠. 서리태, 흑태라고도 하고, 이 태자를 쓸 때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콩을 쓰게 되면 보통 두라고 쓰는데, 보통 콩을 쓸 때는 태자를 쓰기도 하고 태자를 써요. 또 다른 말로 두라고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서리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적태가 있죠. 적태 이건 이제 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청태도 있고요. 이 청태는 뭐 녹두 종류를 청태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리태를 가장 많이 써요. 검정콩. 근데 왜 도대체 또 느닷없이 콩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내가 뭐 곡물 장사도 아니고 쌀집 주인도 아니고 콩 장사도 아닌데 왜 콩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 콩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삶과 얼마만큼 깊은 연관이 돼 있고, 이 콩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미신, 우리가 하는 미신, 쌀을 바쳐놓고 내 목숨을 담보로 믿는 신앙, 우리가 미신이라는 말이 지금은 조금 듣기 싫은 그런 용어로, 이것도 이제 뭐 일제시대를 통해서 미신이라는 용어가 좋지 않은 것처럼 통용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님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냥 미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 미신이라는 말이 지금의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삿된 것을 숭상하고 뭐 허황된 것을 믿고 이런 것이 미신이 아니라, 순수하게 쌀을 바쳐놓고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삶을 보장받는 것을 미신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근데 지금은 내가 미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무당들은 그냥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미신,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결코 좋은 말이라고요. 내가 쌀을 버쳐놓고, 다만 지금은 물자가 흔해지고 쌀이라는 것이 너무 흔한 것이 되어서 1년이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쌀이 남아서 정부에서 비축미를 사주고도 남아서 쌀 처리가 곤란하니까, 뭐 이번에도 뭐 북한에 수해 지원으로 한다는데 뭐 당에서 반대를 하고 북한에서 안 받는다고 지랄을 떨고 쌀을 못 보냈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도 오는 시대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넘어가고 200년 전만 넘어가도 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이면 수십만 명씩 나올 만큼 쌀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우리 생활의 먹거리였고, 이거 아니면은 먹을 것이 또 없던 시절에,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밥그릇이 막 이만하게 먹고, 여러분들 지금 40대까지도 잘 모를 거예요. 50대 넘어간 사람들, 60대, 70대 이런 시절에 우리 어렸을 때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먹었잖아요. 이렇게 밥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먹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밥 아니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쌀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 우리 삶과 우리 목숨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망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민족의 삶에서, 우리 민족을 떠나서 쌀 문화권,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쌀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지만 쌀이 결국은 우리 몸에 살을 만드는 거고, 우리 몸뚱아리 살 육체를 만드는 거고, 이 살이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살만에 대해서 했지만, 쌀만이라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그냥 무당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쌀만이 되려면은 살만해야 돼요. 쌀을 먹고 살만해야지 쌀만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로 했지만, 근데 이 왜 콩 얘기를 하다 또 쌀로 넘어갔느냐. 간혹 이게 제가 좀 또라이 같아서 막 뛰어다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쌀이 그만큼 중요한데 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때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50대 60대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집보다도 논밭이 더 많았으니까, 민가가 있으면 이 주변에 대부분 논밭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논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경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경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논이 형성이 돼 있지 않은데, 저도 완전히 시골에서 살지는 않았는데, 저도 대전이라는 그래도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여기서 5분만 넘어가 10분만 걸어가면은 논밭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논둑에 보면은 여기에 콩이 심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메주를 만드는 백태가 심어 있단 말이에요. 백태가. 하얀 콩이 심어 있단 말이에요. 흑태, 서리태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콩이 심어져 있는데, 이 콩을 논두렁에 왜 심었을까? 이거를 사실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몰랐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자는 우리 글이다. 한자는 우리 글이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상당히 우리 이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전라도 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논둑에다가 벼가 자라는 논둑에다가 콩을 심으면은 이 논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와 정법사 정대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목포 영암 쪽으로 또 이렇게 산천도 구경하고 기도 겸해서 또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서 지금 제 뒤편으로 이게 원래 전라도가 상당히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전라도가 남한평야, 나주평야 이렇게 한평야, 평야도 많은데 이 논밭에는 지금 제가 영상을 바꿔들어 보여드릴게요. 이 논에는 원래 콩을 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논 주변으로 이렇게 밭두덕이나 논두덕이라고 하죠. 이 논두덩에 여기 지금 콩을 심어 놓은 건데 이 논두덩에 이렇게 콩을 심어 놓으면 여기 콩 알이 맺힌 게 보이죠? 이 콩을 심어 놓으면 예전부터 우리 지금 40, 50대 이상 되신 50,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어려서 논둑에 가보면 이렇게 논둑에 전체가 다 콩밭입니다. 콩. 논둑길에 다 콩이 있고 논둑에 콩을 심으면은 이 콩의 그 콩과 벼와의 그 상호작용에서 벼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농사가 아주 잘 돼 있죠. 지금 이제 황금들판을 이뤄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콩과 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참고로 콩과 쌀과 우리 불사님과 두부와 우리가 말하는 떡에 들어가는 콩, 그 다음에 대가마을에 모시는 콩에 대한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둑에다가 콩을 심으면은 병충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도 않는 이 논두덩에 무농약, 심어놓으면 여기 콩 알이 맺힌 게 보이죠? 무농약, 친환경, 우리 지금 친환경 40대 농법을 할 수 이상 있다고 되신 그래요. 60대 되신 근데 분들은 이 양반이 지금 그래서 논둑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 데가 전라도 지역이기 전체가 다 때문에 콩밭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콩이 있고 이 논둑 옆에 콩을 심으면은 콩을 심어놓은 논밭을 그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콩과 근데 그 상호작용이 다른 지역에서는 있어서 지금은 거의 벼에 사라져서 병충해가 보기가 생기지 어렵고 않는다고 그래요. 이 논둑에다가 콩을 심어놓은 지금 논밭에 여기 농약을 보시면은 치지 않아도 콩이 여기에 있는데 이 벼가 병충해가 농사가 자라지 잘돼 있죠.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황금들판을 우리 이뤄서 예전에 어른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추수를 콩을 할 것인데 콩을 그래서, 하나에 우리가 이 쌀을 콩과 지켜주는 뗄수 없는 쌀을 관계이다. 지켜주는 장수로 요거는 인식했어요. 영상 장수로. 여러분에게 이 보여드리면서 쌀이라는 제가 우리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이 쌀을 우리가 쌀을 지켜주는 장수라는 콩, 거예요. 장수. 그다음에 대가마을에 모시는 콩에 대한 장군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쌀을 지켜주는 장군으로 만들어서 지은 것이 결국은 이게 장이란 말이에요. 장. 된장 장자. 된장의 장자가 장군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해서 장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만큼이 중요한 콩인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또 얼마만큼 정교하냐면은 콩이 장군 같은 역할을 해서 쌀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집에서는 가정집에서는 이 불사 항아리에다가 이제 불사 항아리도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불사단지, 제석단지, 불사항아리, 제석항아리로 불렀고 이 전라도 가면은 시주단지, 칠성단지, 시주할머니, 칠성할머니라고 불렀고 경상도로 가면 시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세존단지, 시주단지 이렇게들 했는데 이 이름은 이때 이 세존이라는 이름은 세존이라면 제가 불사님, 재성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재성님이라는 표현은 고려시대에 가면 나온대. 고려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삼국유사에 보면 이련이라는 스님이 하느님을 재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느님과 재석과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 재석님이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동일시하는 개념이 이렇게 개념 설립이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불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재성님의 불사 시주의 자체를 세존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이 결국 이 세존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도에서도 세존단지 불사단지 시주 항아리를 모시면서 부처님 모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이름이 세존단지고 시주단지지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를 모신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그럼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할머니가 그 위에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 위에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 위에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위에 할머니, 위에 할머니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렇게 재성님까지 올라가고 하느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방에도 이렇게 논처럼 쌀을 모셔온단 말이에요. 쌀. 원래는 쌀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이게 벽시를 모시는 거라 그래. 벽시 중에서도 내년에 농사지을 시종자를 모시는 거예요. 시종자를. 이 내년에 농사지을 시종자가 결국은 우리 집안의 씨를 보호하는 시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성씨를 보호하고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고 목숨을 이어가는 시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시종자를 논바닥에서도 논두렁에 있는 콩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마당에다가는 항아리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터줏가리 광에다가 콩을 담아 놓고 이거를 대감이라고 모신 거라면 대감. 결국은 안방에서는 쌀을 모셔놓고 이 마당에나 광에다가는 대감을 콩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때 그 대감의 성격에 따라서 백태를 모시기도 하고 흑태를 모시기도 하고 적태를 모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메줄 담그는 노란콩, 흰콩을 모시기도 하고 서리태, 쥐눈이 콩이라고도 검정콩을 모시기도 하고 이 팥을 넣어서 모시기도 하고 요거는 그때 그 집안의 성격이나 그 대감의 모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지언정 어쨌든 대감을 모시든 성주를 모시든 지신을 모시든 터주를 모시든 이렇게 집 마당 주변에다가 모셔놓을 때는 콩을 모셔놓는 거고 그 다음에 집 안에다 모실 때는 쌀을 모시는 거지. 이렇게 논바닥에 논에 가면은 벽시가 벼가 자라서 논이 자라내서 이게 쌀이 돼서 수확이 잘 되려면 병충해가 없이 잘 크려면 이 논둑에다가 콩을 심어 놓으면은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가면 농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농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병충해가 안 자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조선 고려 이어지는 이 한반도 자체에서만 유일하게 이 논둑 주변에 콩을 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아는 민족이 전 세계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 집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집에서 안에서 안방에다가 시주단지를 모셔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는 불사항아리, 시주단지, 세존단지, 칠성단지를 모셔놓고 이 바깥에다가 콩을 모신 콩단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단지가 이 장군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이 장이 되는 거고 이 장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이고 대감이고 성주고 지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해필이면 또 콩이냐? 자연의 이치인데 은뚝에다 심으면 병충해가 안 생겨. 그때 말씀하신 그건 과학의 이치라니까. 자연의 이치라니까. 그걸 발견한 게 우리는 민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콩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무속인들이 이제 떡을 만들자. 떡을 만들면은 떡의 주재료는 역시 쌀이란 말이에요. 쌀. 이것이 이제 찹쌀이냐 맵쌀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떡의 주재료는 쌀인데 이 쌀만 가지고 먹으면은 솔직히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쌀만 가지고 하는 백설기도 참 맛있지만 쌀만 가지고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배고플 때 먹으면 이거 갖고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쌀만 가지고 하는 가래떡, 백설기 사실 맛있잖아. 이것도 요즘 사람들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 이 가래떡 백설기 먹으면 누가 먹겠어요? 안 먹죠. 그만큼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지고 영양가가 풍부하니까 이거 먹어서 맛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도 이 가래떡과 백설기만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이 콩을 가미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콩을 갈아서 소를 만들어서 일본말 넣으면 안꼬라는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소를 만들어서 위에다 뿌리든지 찍어 먹든지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제 임절미도 되고 파시도 되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왜 또 똑같이 떡을 할 때 다른 재료가 많잖아요. 다른 재료가 많은데 뭐 산에들에 가면은 얼마든지 단맛 나는 것도 있고 신맛 나는 것도 짠맛 나는 것도 있고 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떡에는 이 콩을 가지고 소를 만들었을까? 소를. 네? 여러분들이 먹는 떡의 거의 99%는 소가 전부 콩이잖아요.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전 세계에 쌀을 주시고라는 어떤 민족도 중국이나 일본 뭐 베트남까지 태국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데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해서 이 쌀을 중심으로 먹는 민족들은 거의 90% 이상이 콩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콩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장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장을 만들어 보는데 그럼 왜 쌀하고 콩하고를 먹었을까? 이것이 지금은 과학이라는 어떤 그 분석을 해서 이 쌀은 주 성분이 탄수화물이고 콩은 이게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그 다음에는 콩에서 기름 짜는 것처럼 지방질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이 콩기름이 식물성 지방. 요즘은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뭐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에서 LDL이나 뭐 DHL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게 식물성 지방이란 말이에요. 콩에 있는 지방은 식물성 지방이고 우리가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인데 동물성 지방은 우리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는 인체에 그렇게 썩 유해한 지방은 아닌데 이 콩에 있는 지방은 상당히 인체에 좋단 말이에요.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만 가지고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서 콩을 먹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기적 같은 발견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말을 하지 않은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이 콩을 가장 합리적으로 맛있게 영양가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장을 담궈 먹는 거다. 장을. 근데 또 이 장을 담그는데도 정말로 과학의 비법이 숨어 있는 건데 이 콩을 그냥 먹으면은 이게 보관도 어렵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맛이 없는데 여기다가 뭘 뿌려서 소금이 들어가면 아주 정말 맛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간장도 나오고 된장도 나오고 이제 고춧가루를 섞은 고추장도 나오는 건데 이것이 아시아 3국에서는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에서 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해서 전부 다 이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들어 먹는데, 근데 이제 저 바닷가 쪽이나 메콩강 있는 데서는 이 콩을 쓰지 않고 생선을 써서 어장을 만들어 먹는 거고, 그 중에서 이 강이 많지 않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 요 세 나라는 이 장을 만들어 먹는데, 중국의 된장이라고 봐야 터우장이라고 겨우 한 가지 종류고 거기다 고춧가루 섞은 라짱 하나 있을 뿐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미소라고 그래서 겨우 된장 정도 한 가지지. 이 된장을 물을 빼서 간장을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이 된장을 다시 고춧가루 섞어서 고추장을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이 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맛을 다르게 해서 발전시킨 거는 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조선 고려 이 우리나라 근데 이 콩을 먹는 거는 그만큼 영양가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아까 논밭에 있는 벼를 안전하게 자라고 보호해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탄수화물만 가지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걸로 인해서 콩을 먹는데, 이 콩을 또 왜 장을 만들어 먹느냐, 이 소금이라는 걸 먹어야 돼. 소금이 특히 이제 곡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곡물 위주 식생활을 하는 우리 사람이나 아니면은 초식 동물들, 우리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특히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이 소금이 없으면은 이 소화불량이 걸려 죽어요. 이거 역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다큐멘터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 몽고나 티베트 저런 대초원에서 양이나 말, 소, 야크들을 풀어서 방목을 하는데, 얘네들을 일부러 부르지 않아도 지네들이 저녁 되면 와요. 때가 되면 오고, 그 때가 되면 오고 저녁 때 되면 돌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얘네들 유인책이 소금이에요. 소금. 자연에서 소금을 인간이 공급해주는 소금만큼 원활하게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소금 먹으러 가는 거예요. 소금 먹으러. 근데 얘네들도 자연 상태에서 소금을 섭취를 하니까 인간이 공급해주지 않던 저런 어떤 아프리카 대초원 같은 데서 사는 누라든지 들소라든지, 얘네들은 이 강가에 있는 그 모래나 이런 데 섞여 있는 자연 염료를 핥아먹고 겨우 유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소금의 맛을 들이면 절대로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설탕보다 더 중독이 강하고, 근데 중독을 떠나서 소금은 안 먹으면 인간이고 짐승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우리 몸에 또 10%가 소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이 소금이라는 거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을 찍어서 밥을 먹겠어요? 소금을 타서 물에 말아 먹겠어요? 근데 이 소금에다가 이 콩이 섞이면 이 세상에서 더할 나 없이 가장 훌륭한 맛이 재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시 발전을 한 게 간장, 고추장, 된장 세 가지로 나눠져서 발전을 한 것이 콩인데, 이 콩이 그래서 우리 삶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됐나, 일단 콩에 대한 얘기 일부 여기서 하고 다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문석대의 정법사 정대관입니다.